안녕하세요. 옛것을 익혀 새로움을 아는 지혜 온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와 신화의 경계에 서 있는 한 남자 사마천의 붓끝을 따라 중국 최초의 왕조 한나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성군의 헌신, 새로운 시대를 연 군주의 고뇌, 그리고 권력의 타락이 부른 비극적인 종말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과문불입, 주지육림처럼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강력한 고사성어들이 탄생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이 그린 최초의 왕조 하봉기가 들려주는 역사, 신화, 그리고 리더십의 원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마천은 왜 역사상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한나라를 정사의 첫머리에 두었을까요? 사마천에게 역사서술은 아버지의 유언이자 필생의 소명이었습니다. 동시에 궁영이라는 치욕적인 형벌을 감내하며 얻은 울분을 학문으로 승화시키려는 처절한 자기 증명의 과정이기도 했죠. 그는 기전체라는 독창적인 형식으로 역사의 뼈대를 세웠고 그 중심에 제왕의 연대기인 봉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화 속 인물인 황제로부터 시작해 한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거쳐 자신이 살던 한나라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정통성의 고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봉기는 바로 그 고리의 첫 번째 실제적 왕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하봉기는 현대적 의미의 실증적인 역사 기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마천이 여러 전설과 사상을 엮어 과장했다고 비판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마천의 목표는 사실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고금의 변화에 통달하여 일가의 주장을 이루려 한다고 밝혔듯 철학적 탐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라는 덕으로 흥하고 악으로 망한다는 왕조 교체의 첫 번째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성군 후 세습을 연계, 폭군걸로 이어지는 완벽한 대칭 구조는 이들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천명사상이라는 거대한 철학을 증명하기 위해 조형된 도덕적 원형임을 보여줍니다. 하봉기의 서막은 온 세상을 집어삼킨 대홍수와 함께 열립니다. 이 재앙을 막기 위해 나선 첫 번째 인물은 우임금의 아버지 곤이었습니다. 곤은 9년 동안이나 고군분투했지만 그의 노력은 처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그의 방식은 봉쇄, 즉 제방을 쌓아 물의 힘을 억지로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위적인 장벽은 무력했고 그는 결국 처형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습니다. 곤의 실패는 단순히 토목기술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자연의 순리와 민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경직된 권위주의적 통치가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정치적 상징입니다. 아버지의 실패라는 오명 속에서 아들 우가 치수 사업을 이어받습니다. 우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의 철학은 소통, 즉 길을 터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바닥을 파고 새로운 물길을 터서 넘치는 물을 막는 대신 바다로 순조롭게 흘려보냈습니다. 대립을 조화로, 억압을 소통으로 바꾼 이 위대한 발상의 전환은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우는 치수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막는 것보다 길을 터주는 것이 효율적이며 백성의 마음 또한 그와 같다. 홍수가 국가의 혼란이라면 물길은 민심의 흐름입니다. 민심을 억누르면 둑이 터지듯 나라가 무너지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고 이끌어주면 태평성대가 열린다는 정치 철학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의 성공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고사성어로 남았습니다. 첫째, 과문불입. 우는 13년간 치수 사업에 전념하며 3번이나 자기 집 앞을 지나쳤지만 공무를 위해 차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4일 만에 떠나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죠. 이는 사사로운 정을 끊고 공적인 의무에 모든 것을 바치는 멸사봉공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둘째, 우보. 13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그의 손발은 굳은 살이 박혔고 정강이 털은 다 빠졌으며 결국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 고통스러운 걸음걸이는 우의 걸음 즉 우보라 불리며
대의를 위한 육체적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의 삶은 풍찬노숙, 즉 바람으로 식사하고 이슬 맞으며 잠잔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목표를 위해 온갖 고생을 감내하는 삶 그 자체였죠. 우의 업적은 홍수 통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중국 전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각 지역의 특산물에 따라 곡물을 바치게 하는 조세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산과 강을 정비하여 국가의 기반 시설을 마련했죠. 그리고 마침내 도산에 전국의 제후들을 소집합니다. 이 도산지회에서 제후들이 복종을 맹세함으로써 오는 일개 신하에서 천하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임금이 순에게, 순임금이 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듯 당시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혈연이 아닌 가장 현명하고 덕망 있는 인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선양이었습니다. 우 역시 이 전통에 따라 자신의 치세를 도왔던 신하익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러나 우가 세상을 떠난 후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엽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상반된 기록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평화로운 계승을 이야기합니다. 제후들이 우의 아들인 개를 찾아가 이분이야말로 우리 군주의 아들이다 라며 추대했고 이에 이기 순순히 왕위를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민의에 따른 선택처럼 부자 세습의 시작을 아름답게 묘사하죠. 하지만 죽석인연이라는 다른 역사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개가 왕위에 오른 이익을 무력으로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의 기록입니다. 사마천은 왜 평화로운 서사를 택했을까요? 그가 봉사하던 한나라는 부자 세습 왕조였습니다. 세습 제도의 기원을 유혈 찬탈로 기록하는 것은 왕조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제후들의 선택이라는 형식을 빌려 폭력적인 단절을 합의된 정치적 진화처럼 그려낸 것입니다. 한나라는 개의 아들 태강이 나라를 잃는 등 점차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쇠락의 끝에서 동아시아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된 마지막 왕, 거리 등장합니다. 그는 잔인하고 오만했으며 충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복전쟁으로 얻은 미녀 마리에게 빠져 국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오직 사치와 향락에만 몰두했습니다. 거랑의 타락은 두 개의 끔찍한 고사성어를 낳았습니다. 첫째, 주지육림. 그는 배를 띄울 만큼 거대한 연못을 술로 채우고 숲의 나뭇가지마다 고기를 매달아 놓고 즐겼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권력의 극심한 사치와 부패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둘째, 시일갈상. 신하들이 그의 사치를 비판하자 그는 자신을 태양에 비유하며 하늘에 해가 있는 한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며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저애는 대체 언제 지는가? 차라리 너와 함께 망해버리겠다. 시일갈상. 이는 백성의 절망이 혁명의 의지로 바뀌는 순간을 포착한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저주의 말이 되었습니다. 거랑의 폭정과 대비되어 상나라의 지도자 탕의 덕망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민심은 거를 떠나 탕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폭군을 친다며 군사를 일으켰고 걸은 패하여 쓸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로써 하나라는 멸망하고 상나라 시대가 열립니다. 우임금의 덕치에 의한 건국, 그리고 거랑의 부도덕에 의한 멸망. 하봉기는 이렇게 왕조는 이타적인 봉사로 세워지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무너진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정치 공식을 완성합니다. 하봉기는 동아시아 정치 문화에 세 가지 불멸의 리더십 원형을 남겼습니다. 첫째, 대우.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타적 성군이자 이상적 공직자의 표상. 둘째, 개. 과거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세습 왕조를 연 혁신적 군주. 셋째, 걸.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왕조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로서의 폭군. 이 세 인물의 이야기는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되거나 경고가 되어 왔습니다. 과문불입, 우보, 주지육림, 시일갈상. 이 고사성어들은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정치적, 윤리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도덕적 나침반으로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마천의 천재성은 흩어져 있던 신화와 전설을 엮어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도덕적 드라마를 창조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와 언어는 지난 2000년간 동아시아의 역사와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규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온고지신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역사의 거울에 현재를 비추어 보는 지혜. 사마천이 하봉기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한 시대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